참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듯한 빨간 차의 여정을 보시면서 나는 언제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 복잡한 시간들 보냈는지,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시간은 언제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뒤쫓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멋진 길이야, 이 길이 맞아 라고 내 소신대로 했더니 망했다, 엉망이다 라는 길을 만난 적은 없었는지, 겨우겨우 나왔는데 먹구름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들 없었는지, 빨간 차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책과 사람 제7편,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 빨간차 달린다입니다. 여러분과 벌써 7번의 시간을 만난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제 고백을 하는 시간들로 이 강연을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 인사가 제게 요즘은 진짜 안녕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번에 반드시 이사를 했어야만 했거든요.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 준비할 것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고 사실은 좀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 일정이 한 달 정도 더 미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춰놨던 일정 모두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부들하고 일정들도 조율이 되지 않았고, 이사를 하는 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일상의 생활들도 있었으니까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성격이 굉장히 유들유들하고 털털할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꼼꼼하고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거든요.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못 믿는 성격이다 보니까 모든 업무들이 제 손을 거쳐야만 하는 거였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경미한 사고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정비소에 차를 맡기니까 직원분이 사람은 괜찮아요? 라고 하실 정도로 사고가 좀 컸던 거예요. 문을 그냥 도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짝을 갈아야 할 정도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 타고 있었으면 마음이 좀 덜 그랬을 텐데 저희 아이들도 같이 타고 있어서 혹시나 아이들이 아프거나 할까봐 신경을 쓰느라고 조금 더 예민스러워지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통증이 약간 있었거든요. 그냥 후유증 정도겠지, 시간이 좀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통증이 생기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병원을 가고 사진을 찍어 봤더니 꼬리뼈에 실금이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꼬리뼈에 실금 가보셨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주는 방법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는 거였습니다. 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겨서 잠을 깹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이 약간 강시처럼 변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예민해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너무 지친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고 이사를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최소한 것들을 빼고는 다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있었던 공부가 좀 있었는데 그 스터디를 제일 먼저 내려놨습니다. 두 번째 내려놨던 건 이 모임이었습니다. 명분은 이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꼬리뼈가 아픕니다 였지만 지치니까 좀 내려놓고 싶다, 다 그만하고 싶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연도 당연히 내려놓겠다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만난 책 빨간차 달린다입니다. 빨간차 달린다는 그림책입니다. 이 빨간차 달린다를 그냥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빨간차하고 내 상황하고 많이 닮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선생님, 저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넋두리처럼 선전포고처럼 했던 거였거든요. 소장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뭐 하는 기고 지금 네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고, 제가 포장은 참 그럴듯하게 했거든요.
오키쌤이 같은 독서를 하고 계시니까 잘 자리를 메워주실 것 같아 제가 좀 빠지겠습니다 라는 약간의 그럴싸한 포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장님이 그 전화를 받고 소장님이 1분 통화를 하시고 나서는 할기가 말기가 이러셨어요. 1분 만에 결정한 일이었으면 고민 안 했겠죠. 소장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우선은 알겠습니다, 알겠다 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상황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빨간차 달린다의 작가는 한연진 작가입니다. 한연진 작가는 그림책 작가인데 미술을 전공한 작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꼭두 일러스트 교육원을 수료하였다고 했습니다. 2012년 네이버 글라폴리오라는 곳과 AK플라자가 콜라보로 진행했던 AK플라자와 함께하는 일상 일러스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 빨간차 달린다 이후에 옥두두두, 끼리코, 눈물문어를 쓴 그림책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책 빨간차 달린다입니다. 빨간차가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 걸까요? 빨간차의 어떤 모습이 제가 빨간차와 참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부분들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차가 빨간 길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길을 달릴까 기대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빨간 차는 내가 가장 먼저 멋진 길을 달릴 거라고 다짐합니다. 이 패기가 참 멋졌던 것 같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만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빨간 차의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복잡한 길을 만나며 불안한 마음도 들었겠죠. 미로와 같은 길을 어떻게 하면 잘 나갈 수 있을지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길 끝에는 좋은 길, 멋진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빨간 차는 어느새 빨간 길이 아니라 다른 차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좁고 비좁은 길을 따라가면서 그래도 이 길 끝에는 분명히 멋진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어머, 길이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빨간 차의 분노와 걱정과 속상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내가 이대로 길을 못 찾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한 마음들이 빨간 차에게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빨간 차는 열정과 의지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달려 돌밭과 같은 길을 달립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빨간 차에겐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렸으니까 빨간 차가 이제 인생이 좀 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빨간 차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봐요. 이 길 말고 내 소신껏 저 길에 한번 가보고 싶어. 자신의 소신대로 숲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멋진 길인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든 상황들을 빨간 차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먹구름이 빨간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빨간 차는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난 그냥 나의 길을 가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빨간 차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 빨간 차에게 다른 차들이 빨간 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빨간 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멋진 길을 자기가 가장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빨간 차는 1등으로 멋진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친구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빨간 차의 이 여정은 이제 조금 더 나은 여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인생과 닮아 있는 듯한 빨간 차의 여정을 보시면서 나는 언제 불안하고 힘든 시간들, 복잡한 시간들 보냈는지, 내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시간 언제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뒤쫓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는지, 멋진 길이야, 이 길이 맞아 라고 내 소신대로 했더니 망했다, 엉망이다 라는 길을 만난 적은 없었는지, 겨우겨우 나왔는데 먹구름이 또 기다리고 있어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들 없었는지, 빨간 차의 여정과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점이 빨간 차와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빨간 차가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돌밭길을 걸을 때 빨간 차 외에 다른 차들은 다 의미 없이 까맣게 보입니다. 탄탄대로를 나아갈 때도 빨간 차에게 다른 차들은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소신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빨간 차가 이제 포기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다른 차들은 아무 의미 없이 까맣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빨간 차가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빨간 차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차는 이제 1등으로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당면한 상황, 해결해야 할 문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상황들은 다 까맣게 보였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세상이 회색빛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KBC의 이 강연들도 다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이것들이 다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은 다 회색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의 카톡, 문자 한 통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올라온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나 그때 이랬었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문자들이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는 저에게 위로의 문자, 어떤 이는 격려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할락하나 말락하나 호통을 치기도 했죠. 저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자극이 되었고 제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빨간 자동차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의 심정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나니까 저에게 선생님들의 색깔이 다르고 선생님들이 잘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의 제일 마지막 면지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빨간 차가 어디 있고 친구들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장면인데 저는 한참 물끄러미 이 그림을 보면서 하나도 똑같은 차가 없네, 하나도 같은 색깔이 없네, 그런데 정말 얼기설기 잘 섞여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5명의 우정과 사랑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또 그때의 우리의 삶이 생각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이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태기기사가 유독 신인 바둑기사들에게 취약한 거예요. 징크스 같은 거죠. 신인 기사들이 태기기사와 대국을 하고 나면 늘 태기기사가 완패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모든 기원의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태기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싶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고 싶어가지고 괜찮냐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태기도 늘 괜찮은 척, 잘 이겨내는 척, 제가 예쁜 말로 포장하는 것처럼 태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태기의 아버지조차 태기의 눈치를 보느라 태기한테 괜찮아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하는 이야기는 또 발렸다면서 아이고 이 자식아 그것도 못하냐?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인한테 발리냐? 이 새끼야 넌 실수하면 안 되지. 야 넌 똥 싸도 하면 안 돼. 아 똥은 싸도 돼. 근데 냄새 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유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 괜찮은 척 하지 마. 욕지거리 해.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표현해. 태기가 슬럼프를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는 건 어떤 걸까요? 혼자 괜찮은 척 하지 않는 겁니다. 부족함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은 척 하다가 안 되면 아무도 모르게 포기해버리는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의지해보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이거 안 되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삶은 척 하는 거 내려놓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삶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